시끄러운 식당에서 친구의 목소리를 자꾸 놓친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무너지고 있다는 긴급 비상벨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파헤쳐 봅니다. 청취자님, 만약에 치매를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초기 경고 신호가요. 그 깜빡거리는 기억력이 아니라 시끄러운 식당에서 친구 목소리를 놓치는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설마 하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청력 저하를 그냥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뇌의 관점에서 보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건 단순히 볼륨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뇌 전체의 붕괴를 알리는 비상벨이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와, 비상벨이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의 십침탐구에서는 바로 이 소름 돋는 연결고리, 그 노인성 난청의 모든 것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진짜 엄청 방대하죠. 맞아요. 1920년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역사적이고 약간 으스스한 의학 기록부터요. 2024년 미국 이비인후과 두경부 외과학의 최신 진료 지침, 그리고 식단이랑 운동이 어떻게 우리 귀의 DNA를 바꾸는지 보여주는 첨단 후성 유전학 연구까지 싹 다 모았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탐구가 끝날 때쯤이면 청취자님도 귀를 단순히 소리 듣는 기관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하는 마스터 스위치로 보게 되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 노인성 난청이 의학 용어로는 프레스비쿠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어로 노인이랑 듣는단 말이 합쳐진 건데.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름 그대로 나이 든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죠. 근데 최신 연구들을 보면 그 연령대가 진짜 무섭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 읽다가 저도 모르게 제 귀를 막 만져봤다니까요. 특히 50대 이전 환자들이 겪는 숨은 난청, 이 실체가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병원 건강검진 가면 보통 삐 소리 날 때 버튼 누르는 수능 청력 검사 하시잖아요. 네, 헤드폰 끼고 하는 거요. 저도 거기선 늘 정상 나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는 분명 정상 판정을 받는데 막상 회식 자리나 사람 많은 시끄러운 카페에 가면 앞사람 말이 막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려서 곤혹스러운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가끔 상대방 발음이 안 좋은 건가 의심할 때가 있는데 이게 상대방 탓이 아니라 제 귀 안에서 이미 파괴가 시작된 거라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와우 시냅스 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달팽이관 깊숙한 곳에 소리를 감지하는 유모세포가 있고 그걸 뇌로 전달하는 나선 신경들 뉴런이 있는데요. 그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거네요, 시냅스가. 맞습니다. 소음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 연결다리, 즉 시냅스가 가장 먼저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남은 시냅스들만으로도 어떻게든 뇌에 신호를 보내니까 검사상으론 정상으로 나오죠. 근데 주변 소음이 섞이는 복잡한 환경이 되면 뇌로 선명의 신호를 못 보내서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군요. 빙고입니다. 그래서 40대나 50대 초반에 유독 고주파수 영역의 소리,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의 높은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밥 먹었냐는 소리가 밥 먹었냐고 들리는 거네요. 자음 구별이 안 되니까 대화 문맥을 막 눈치껏 때려 맞추게 되고요. 네,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죠. 게다가 시계 알람 소리나 자동차 방향 지시 등 같은 고음의 기계음도 놓치기 시작한다면 진짜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취자님,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귀 안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1969년에 헤럴드 슈크네이트라는 학자가 정립한 노인성 난청의 병리학적 분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감각성, 신경성, 대사성, 와우전도성 난청으로 나뉘는데요. 잠깐만요. 의학 용어가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고급 오디오 기기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각성 난청은 오디오의 스피커 자체가 찢어진 것과 같겠네요. 소리를 직접 받아들이는 달팽이관 유모세포가 망가진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신경성 난청은 스피커랑 앰프를 잇는 케이블이 끊어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와우 전도성 난청은 오디오 울림판 자체가 뻣뻣하게 굳어버린 물리적인 고장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가장 매혹적인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대사성 난청입니다. 다른 말로 혈관조성 난청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사성이요?
그럼 오디오로 치면 기계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터져버린 상황인 건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 달팽이관 벽에는 혈관조라는 아주 미세한 핏줄 덩어리 조직이 있어요. 여기가 소리 신호를 전기로 바꿔주는 이온 펌프들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거든요. 배터리이자 발전소군요. 근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나이가 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대사질량이 겹치면 이 세포들 안에 활성산소라는 일종의 독성 찌꺼기가 쌓입니다. 아, 활성산소. 그 노화의 주범이라는 거요? 네, 이 녀석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무참하게 공격해서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결국 세포가 버티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포토시스 상태에 빠져버리죠. 활성산소 폭격에 맞아서 말 그대로 굶어 죽고 있었다는 거네요. 좀 끔찍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게요. 달팽이관은 뼛속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사실 살아있는 사람 귀를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옛날 의사들은 스피커가 찢어졌는지 배터리가 터졌는지 이런 파괴 현장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그 발견의 역사가 또 기가 막힙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세뮤얼 크로우랑 스테이시 길드라는 학자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무려 1,800개의 인간 측두골, 그러니까 환자들의 두개골 배고는 수집한 겁니다. 1800개요. 와, 살아있을 때 청력 데이터를 측정해 두고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기증받은 귀 조직을 현미경으로 일일이 다 비교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집념의 결과죠. 이들은 그 연구를 통해서 고주파수 소리를 못 듣던 환자들의 귀를 열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달팽이관 입구, 즉 기저보 쪽 세포들이 전멸해 있다는 걸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아, 달팽이관의 어느 위치가 어떤 주파수를 담당하는지 그 주파시별 국소화 지도를 인간의 뼈에 직접 새겨서 증명한 거네요. 네, 대단한 업적이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의 청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도 그쯤 등장한 건가요? 자료 보니까 1840년대에는 의사들이 그냥 환자 옆에서 귓속말을 하거나 종을 쳤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다가 1845년에 베버가 소리곱새를 이마에 대보는 방식을 고안했고 1855년에는 린네가 귀 옆에서 소리곱새를 울리는 검사법을 만들었죠. 아날로그의 완전 끝판왕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전기가 보급되면서 1899년에 칼시 슈어가 40단계 배터리 구동 오디오미터를 발명했고요. 마침내 1922년에 플래처와 웨결이 현대적인 청력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청력도 오디오그램 말씀이시죠? 네, 환자가 주관적으로 잘 안 들려요 하던 불평을 다루치군 주파수, 세로축은 데시벨로 완벽하게 시각화한 지도로 바꿔놓은 거죠. 의학사에서 진짜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와, 우리는 이제 그 아날로그를 넘어서 이음향 방사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반 자가진단 앱까지 난청을 아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기술의 발전이 놀랍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이 완벽한 측정값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진짜 위험이 단순히 보청기 끼세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치매, 그러니까 뇌의 붕괴 말이죠. 전문가님, 귀가 고장났는데 대체 왜 뇌가 망가지는 건가요? 그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인지적 부하입니다. 2011년에 존스 홉킨스의 프랭클린 교수가 발표한 연구가 의학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놨는데요. 청력 손실이 10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위험이 7%에서 최대 20%까지 폭발적으로 치솟는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와, 10데시벨마다요? 네, 경도 난청만 있어도 치매 위험이 2배, 고도 난청은 무려 5배나 높아집니다. 청취자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생생하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에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와이퍼는 미친 듯이 돌아가고 앞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조수석에 탄 직장 상사가 당장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려고 막 윽박지르는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어떠신가요? 뇌가 완전히 터져버릴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이해한 난청 환자의 뇌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그 유추가 정확히 메커니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귀에서 뇌로 올라오는 소리 신호 자체가 이미 찌그러져 있고 불완전하니까 우리 뇌는 이 깨지고 노이즈 낀 신호를 어떻게든 해독해보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억지로 쥐어짜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리 해독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그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쓸 그 인지적 비축분이 완전히 바닥나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뇌가 항상 피로 상태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 자극이 뇌청각 피질로 제대로 안 들어오면 뇌는 안 쓰는 부위를 스스로 퇴화시킵니다.
물리적인 뇌 위축이 오는 거죠. 결국 대화가 힘드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증 오고 치매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완벽한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진료 지침이 최근에 엄청 파격적으로 바뀐 겁니다. 2024년 미국 이비인후과 두경부의 과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청력 선별검사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무려 50세로 대폭 낮췄습니다. 50세면 꽤 젊은 나이인데 무조건 검사를 받아라는 거잖아요. 이제 노인성 난청을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수정 가능한 위험인자로 못 박은 거네요. 2023년에 나온 대규모 임상 연구인 어치우브 연구 결과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치매 고위험군인 70대에서 80대 노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착용시키고 3년을 추적 관찰했더니 인지 저하 속도가 무려 48%나 늦춰졌습니다. 와, 48%요? 절반 가까이네요. 보청기가 그냥 소리 키워주는 확성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뇌를 보호하는 방패자 치매 예방기기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학의 발전 속도를 보면 미래는 더 밝습니다. 요즘 보청기는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주변 소음을 스스로 차단하고 말소리만 쏙 분리해내고요. 신약 개발도 아주 뜨겁습니다. 오,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뭐 항염증 약물 같은 거요? 네, SBI-1005 같은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귀 안에 활성산소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요. 또 클레마스틴 푸마레이트라는 약물은 손상된 청각신경의 피복을 복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TMP-RSS3 유전자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의 문도 이미 열렸죠. 알약 하나 먹고 무너진 달팽이관 세포를 부활시키는 날이 진짜 머지 않았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그 신약들이 우리 동네 약국에 깔리기 전까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순 없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자료 중에 후성 유전학 파트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점심에 먹은 샐러드나 저녁에 한 고강도 운동이 제 귀의 DNA 스위치를 직접 껐다 켰다 조작할 수 있다는 뜻 맞나요?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유전적으로 난청에 취약하게 태어났더라도 환경과 생활 습관이 DNA 메튜러 패턴을 바꿔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폴리페놀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쉬 식단을 유지하면 mTOR 경로를 조절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그 생물학적 노화 시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들이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쫙 요약해보죠. 전문가님, 당장 내일부터 매일 그리고 매주 뭘 해야 이 무서운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일간 계획표, 데일리 플랜입니다. 명상과 항산화 식단에 집중하세요. 귀가 안 들리는데 명상을 하려는 건 너무 영적인 접근 아닌가요?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건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20분 정도의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유전자인 NR3C1의 과도한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저메티르화를 유도하는 거죠. 오, 유전자 스위치를 끈다고요? 네, 그러면 코르티솔 민감도가 조절되고 염증 지표가 떨어지면서 달팽이관의 미세혈관들이 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항산화 식단도 매일매일 유무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이 되고요. 와, 명상이 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엄청난 물리적 작용을 하는 거였네요. 그럼 주간 플랜, 일주일에 한두 번 해야 할 건 뭔가요? 자료에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 HIIT 운동이 아주 강조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일주일에 2, 3회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PGC1알파 경로를 활성화하는 건데요. 심장이 막 쿵쾅거리게 뛰는 게 귀랑 무슨 상관이죠?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해서 산소 가득한 피를 귀 속 미세혈관 끝까지 확 밀어 넣어주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더 필요하구나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혈관 조성 난청을 막는 핵심 방어 기전입니다. 아하, 낡은 배터리를 빼고 새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 거군요. 물론 주말에는 사회적 교류로 뇌에 인지적 자극을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럼 월간 혹은 연간으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 수치 관리도 필수고요. 특히 병원에서 감기나 관절염약 처방 받으실 때 고용량 아스피린이나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같은 이독성 약물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에 독이 되는 약물이라는 뜻이죠.
연간 계획은요? 5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비인후과 방음실에서 전문 수능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이미 보청기를 끼고 계시다면 1년마다 장비 캘리브레이션, 즉 재조정을 꼭 받으셔야 하고요.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사항도 명확하죠. 바로 흡연. 담배 한 대 피울 때마다 귀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막 꽉 쥐어짜러서 유모세포가 질식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금연, 폭음 금지입니다. 네, 이어폰도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들으셔야 하고요. 근데 전문가님,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말이죠. 식단 조절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담배 끊고 이거 그냥 심혈관 튼튼하게 하는 전신건강 수칙이랑 똑같지 않나요? 전곡을 찌르셨네요. 노인성 난청 예방이 결국 전신질환 관리와 완벽하게 일맥상통한다는 게 최신 의학의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모든 활동이 혈류를 타고 달팽이관의 세포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아, 결국 귀를 지키는 게 뇌를 지키고 전신의 생체 시계를 늦추는 거네요. 청취자님, 오늘 정말 깊고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노인성 난청은 피할 수 없는 늙음의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늦출 수 있는 대사적, 신경학적 질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은데 사람 많은 식당에서 대화가 좀 버겁다 싶으시면 50대 이전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이비인후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청력을 잃는다는 건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가 끊어지고 뇌를 지켜주던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지식들이 청취자님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취자님,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귀는 우리 뇌의 진짜 생물학적 나이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유리창일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건강검진에서 피를 뽑는 대신 아주 미세한 청력 변화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남은 수명과 뇌 건강을 예측하게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미래네요. 여러분의 귀는 지금 뇌에게 어떤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 미세한 소리에 꼭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